팔과 다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동맥인 말초동맥, 다리로 가는 하지동맥이 여러 원인에 의해 좁아지거나 막혀서 일어나는 혈류장애를 말초동맥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걸을 때 종아리가 단단해지고 조이듯이 아프며 많이 걸을수록 아프다가 쉬게 되면 금세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특징. 증상이 심할 때는 발에 상처가 생기거나 피부 괴사가 생기기도 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당뇨와 흡연,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나 고령으로 인한 동맥경화가 주요 원인인데요. 특히 심해지면 심내혈관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식생활, 생활 습관 개선으로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말초동맥 질환의 모든 것. 이번 주 건강 365에서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강상욱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보훈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강상욱입니다. 네. 대구보훈병원이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3월이죠.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발전 공헌을 인정받아서 국무총리상도 수상했다고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이렇게 지역에서 30년간 공헌을 많이 해온 곳인데 막상 보훈병원이 어떤 곳인지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변에. 어떠신가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저희 대구보훈병원은 주로 이제 상위군경 그리고 애국지사분들 그리고 4.19 상위자분 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현재 저희 대구보훈병원을 비롯해서 서울, 부산, 강주, 인천, 대전 등 6개의 보훈병원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국가유공자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오, 저 방금 새롭게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보훈병원이라고 하면 군인이나 경찰들이 다치면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국가유공자분들만 가시는 곳인 줄 알았거든요. 누구나 갈 수가 있다는 건가요? 네, 많은 그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훈병원이라면 왠지 국가 유공자분들만 오셔야 되는 걸 생각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또 환자분들이 30~40% 정도는 지역 주민들이 방문하고 계시고 시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예. 현재 저희 대구보훈병원은 480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으로서 20여 개과의 그 60명의 의료진 그리고 이 800명의 직원들이 지역 주민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파도 보훈병원 가도 되는 거죠? 예, 문 언제든지 앞에서 오셔도 막는 거 됩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예. 네, 그래요. 이제 오늘의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바로 말초 동맥 질환인데 이게 뭔가 굉장히 광범위한 느낌이 들어서 와닿지가 않아요. 일단 말초 동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 여기에 생기는 말초 동맥 질환은 무엇인가요? 예, 말초 동맥이란 우리 팔, 다리, 사지에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동맥을 말초 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이런 말초 동맥 질환은 상지에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증상도 없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 다리, 하지 쪽에 동맥에 병이 생기는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초 동맥 질환이란 주로 다리로 가는 동맥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좁아지거나 혈류 장애가 생겨서 이런 혈액순환이 안 되는 질병을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다리가 붓거나 저리게 되면 하지 정맥류를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하지 말초 동맥 질환이랑은 엄연히 다른 건가요? 네, 이름부터 다릅니다. 네, 다른 질병이고요. 그렇죠. 동맥과 정맥이니까 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군요.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서 동맥을 거쳐서 우리 몸의 곳곳을 돌아다녀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다시 정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맥에 병이 생기는 것은 하지 말초 동맥 질환이고 네. 정맥에 생기는 것이 이제 하지 정맥 질환인데 그 하지 정맥 질환 중에 이런 하지 정맥류가 있습니다. 이런 하지 정맥류는 그 정맥의 판막이 여러 가지 원인에서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맥 내에 압력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혈관벽이 약해지고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다리를 보면 울긋불긋하게 피부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들이 맞아요. 눈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 하지 정맥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질환들 보면은 혈액순환이 뭐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말초동맥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협심증들 잘 알고 계시죠?
협심증이란 그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가슴 통증이 생기고 또 쉬게 되면 통증이 완화되는 증상입니다. 네. 이런 말초동맥 질환도 협심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가만히 있을 때는 다리에 통증이 없는데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다리에 통증이 생기고 좀 더 이 병이 심해지면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네. 좀 더 악화가 된다면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생기거나 다리가 차가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초동맥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피부가 울긋불긋해서 변색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와.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미리 예습을 해왔거든요. 네. 원래 예습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게요. 오늘 특별하네요. 그러니까요. 궁금해서 좀 보니까 이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이제 주요 증상 중에서 특별히 다친 곳이 없는데 궤양이 생긴다거나 상처가 생긴다라는 말을 봤는데 이런 증상이 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다리 상처가 생기거나 괴사가 진행할 수 있는데 말초동맥 질환은 이 동맥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네. 특히 발가락 같은 말단 부위에 이 충분한 산소나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상처가 작은 상처라도 예. 쉽게 낫지가 않고 괴사나 궤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발이 뭐 궤양이 생긴다, 상처가 낫지 않는다 하면 저는 당뇨가 예? 떠오르는데 그거하고 그쵸. 증상이 좀 다른 거예요? 당뇨발 자체도 미세 혈관에 예. 상처가 혈관이 안 좋아서 생기지만 예. 말초동맥 질환은 우리 몸에 있는 장골동맥이나 대퇴동맥 이런 것들이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막히게 돼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뇨라든지 하지 정맥류랑 같이 등 증상은 비슷한데 말초 동맥 질환과 이 착각하기 쉬운 질환이 또 있을까요? 예, 그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외래에 와서 손, 발이 저리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예, 이런 저린 증상은 대개 말초동맥 질환과는 다르고요.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런 저린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 같이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다리가 저리고 불편한 증상이 생기게 되죠. 네. 또 뭐 팔 쪽으로 가는 손목 증후군 같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 팔이 저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말초신경병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저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외에 과도한 음주라든지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이렇게 저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증상으로는 환자분들이 이제 손발이 차다 이게 네. 병이 아니냐 하고 많이 오시는데요. 실제로 맥박이 잘 만져진다면 심한 말초 혈관 질환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다든지 과도한 스트레스, 반복된 긴장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초 동맥 질환과는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항상 손발이 좀 찬 편인데 말초 동맥 질환은 아니겠죠, 선생님? 맥박을 만져보시고 네. 맥박이 괜찮으면 말초 동맥 질환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족냉증인 걸 수도 있죠. 아니요, 지금 맥박 아니구나.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디스크나 다른 질환과 구별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 만큼 조기 진단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 말초 동맥 질환을 의심해서 저희 쪽으로 먼저 오시는 환자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 대부분 환자분들이 다리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관절이나 근육 질환을 의심해서 정형외과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증상을 의심을 해서 신경외과 쪽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해도 뭐 호전이 없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이제 말초 동맥 질환을 진단을 하고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건강 365에서 선생님들을 만나면 항상 네. 이게 궁금해요. 이런 병이 어떤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가 저는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어서요. 말초 동맥 질환의 유병률, 뭐 성별이나 연령대가 좀 있을까요? 예, 말초 동맥 질환은 2020년도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 전체 유병률은 한 4.6% 정도 되고 있고요.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한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령 환자들, 즉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증이 생기기 때문에 고령 환자분들한테 유병률이 높은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럼 주된 원인이 노화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예, 노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50세 이하의 젊은 남자분들에게서는 보통 가지고 있는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환자에서는 이 동맥경화증이 가장 주된 원인인데요. 이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것을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데 네. 이 동맥경화증이 점점 심해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는 네. 말초동맥 질환으로 생기게 됩니다. 아, 이런 동맥경화증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지만 이런 다른 동반된 질환이 있을 때 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질환이라고 하면 비만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예, 체중도 역시 중요합니다. 아하. 아, 그렇군요. 이 혈관 질환은 흔히 우리가 피떡이라고 부르죠. 혈전과 관계가 많잖아요. 그럼 말초 동맥 질환도 어떤 혈전과 관계가 있는 질환인가요? 네, 이제 혈액이 응어리지는 것을 혈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심장 혈관에 혈전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심근경색입니다. 그리고 내로 가는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이 뇌경색이죠. 그래서 심장 내에 있는 혈전이 다리 혈관으로 가서 이 다리 혈관이 막히게 돼서 혈액 순환이 안 되면 갑작스럽게 다리에 통증이 생기거나 또 다리가 차가워진다든지 감각이 이상해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 많지는 않고 드문 경우에 생길 수 있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초 동맥 질환은 대부분이 동맥경화증에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주된 원인이 그 혈관의 노화로 인한 동맥경화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또 고령의 환자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젊은 층에서는 좀 이게 나타나기가 적겠네요. 나타나는 예. 일이. 아무래도 고령 환자에 비해서 젊은 환자분들의 비율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 중에서도 흡연을 많이 한다든지 아하. 그리고 뭐 비만 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서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혈관염의 일종인 버거시병이 있는데요. 이런 버거시병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하는 젊은 남자들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버거시병은 이 말단 부위에 중증의 통증이 동반되면서 이 개사가 진행하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금년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젊다고 방심해선 안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도 명심하셨죠? 저희는 또 담배 안 핍니다. 예. 아무튼 건강 관리 참 평소에 잘해야 되겠는데요. 특히나 혈전, 이 동맥경화 이런 것들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혈전이 뭐 다른 곳에 가면은 그곳에 있는 장기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그런 만큼 말초동맥 질환은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저희 심장내과에서 이런 말초동맥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말초동맥 질환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이 말초동맥 질환이 이미 생겼다는 것은 전신 혈관에 이미 동맥 경화가 상당히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을 조사해 보면 네. 약 40% 환자에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간산동맥 질환이나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동반된 심뇌혈관 질환이 있는지를 같이 조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들 다리가 좀 아픈데 좀 불편한데 라고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뭐 며칠 쉬면 되겠지. 뭐 마사지 받으면 되겠지. 예,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 또 증상이 사실 운동할 때만 생기고 가만히 있을 때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신 혈관이 다 안 좋고 이런 분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말초동맥 질환 자체보다는 심장병,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 이런 말초동맥 질환이 가진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5년 내 사망률이 50% 정도로 대장암보다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아니 사망률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더 무섭게 그러니까요. 와닿는데요. 이 경각심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이제 증상이 의심되면 워낙 이제 증상이 비슷한 질환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조금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오, 있을까요? 좋다. 네. 네, 쉽게 저희 자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다리 쪽에 맥박을 짚어보는 건데요. 네. 사타구니라든지 무릎 뒤쪽 그리고 발등, 복숭아뼈 쪽에 맥박을 쉽게 잘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맥박을 만져보시고 맥박이 잘 뛴다. 그러면 말초동맥 질환을 일단은 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팔의 혈압과 다리의 혈압을 동시에 측정해서 비교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대개 이제 다리의 혈압이 팔의 혈압보다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다리 혈압이 팔의 혈압보다 낮게 나타나든지 약한다면 이런 말초 동맥 질환을 의심을 하고 병원에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팔의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을 가면 방문하면 혈압이 재는 게 맞아요. 있잖아요. 지하철역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네. 다리는 어떻게 잴 수가 지하철역에 있을까요? 다리 넣어요? 어떡해요? 네, 말초 동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저희 네. 외래에서 저희가 네. 이제 수동혈압기로 직접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아. 있고 아. 병원에서는 이제 사지 혈압을 측정하는 간단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검사를 통해서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은 씨 네. 병원 가면 해결이 네. 됩니다. 다리 넣으시면 안 돼요. 다행이다. 병원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근데 그게 의심이 되면요. 병원에 가면 이제 검사를 받잖아요. 좀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예,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CT라든지 뭐 MRI 이런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 병변의 부위나 심한 정도를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혈관에 직접 간을 넣고 조영제라는 약물을 넣어서 혈관을 촬영함으로써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단이 됐어요. 말초 동맥 질환으로. 그렇다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약물 치료도 있겠고 수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이루어지나요? 예, 먼저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운동 치료하고 약물 치료를 먼저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가만히 있어도 증상이 생기거나 또 발에 상처가 낫지 않거나 괴사가 생길 경우에는 즉시 이 좁아진 혈관을 개통시켜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나 시술을 통해서 이 막힌 혈류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전신 마취하에 이 막힌 혈관을 인조혈관이라든지 자가 정맥을 통해서 이제 우회를 해주는 방법으로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이 느린 단점이 있고 하지만 복잡한 병변을 이제 치료할 수 있고 시술에 비해서 이 동맥의 개존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초 동맥 질환에서는 고령 환자들이 동반된 질환이 많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또 시술을 통해서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전 수술이란 단어만 들어도 조금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수술 대신에 택할 수 있는 시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좀 호전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시술을 통해서 이런 말초 동맥을 질환을 더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 기술도 좋아지고 이 시술에 쓰이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성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막힌 혈관을 국소 마취하에 우리가 이제 좁아진 혈관을 풍선으로 넓힌다든지 스텐트 같은 이제 인공 삽입물을 넣어서 이러한 혈류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말초 동맥 질환이 주로 다리 쪽에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수술이나 시술이 다 다리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예, 다리 혈관 저희 주로 이제 대퇴동맥을 이용을 해서 네. 대퇴동맥을 통해서 이 혈관을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수술 방법은 일단 절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막힌 부위에 따라서 절개 부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막힌 부위에 따라서 그 이제 우회하는 인조혈관 같은 것을 이제 이식하게 됩니다. 네. 지금 뭐 수술과 시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술 같은 경우에는 동맥을 타고 이렇게 관을 넣어서 주로 네.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입원을 며칠 정도 해야 되는지 회복 기간과 후유증 같은 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맞아요. 대개 이제 시술을 통하면 저희가 국소 마취하에 거의 한 1mm, 2mm 정도밖에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시술을 하고 나서 보통 대부분의 환자들이 시술을 받고 다음 날이나 늦어도 우와. 그 다음 날 네. 빨리 이제 퇴원해서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수술의 경우는 어떤가요? 수술의 네. 경우는 일단 절개를 해야 되니까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겠죠. 네. 그래서 입원 기간이 최소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고 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령의 환자들한테는 다른 동반된 질환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밝은 얘기, 예방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에서 얘기하셨듯이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발병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말초 동맥 질환의 원인은 동맥경화증입니다. 네. 이 동맥경화증은 어쨌든 나이가 이제 들면서 생기는 노화의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만 네. 동반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같이 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질병의 진행이 빨라지고 쉽게 더 악화가 됩니다. 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을 잘 치료하시고 적절한 운동, 식이요법 그리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반가운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이요법. 그리고 네. 또 병에 가면 좋은 운동법도 같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다들 잘 아시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식이요법이 중요한데요. 네.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포화지방, 그다음에 동물성 지방 같은 것들 음식을 자제하시고 채소라든지 생선 그리고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물을 골고루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운동 또한 중요한데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운동은 주로 이제 걷기 운동, 네. 그 외에도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타기, 하지의 근력 운동 등을 추천하고 있고, 운동을 하실 때는 30분 이상,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이상, 그리고 어느 정도 땀이 나거나 약간 힘들 때까지 운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더 날씬해지고 건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말초 동맥 질환이 이미 있는 환자들은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특히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병원에 꾸준히 방문하셔서 음. 이제 우리가 처방한 약을 또 잘 드시고, 네. 그 외에 이제 운동, 그리고 적절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느 정도 약간 땀이 날 정도, 네. 그다음에 다리 특히 이제 그 말초 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면 다리가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약간 다리가 아픈 상태까지 운동을 하시면 네. 그 막힌 혈관 이외에 우회 혈관들이 발달해서 예. 나중에 증상들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우와, 그래서 저는 사실 적절한 네. 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어요. 네. 오히려 그 질환이 있으시면 다리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안 좋을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그런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훨씬 좋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물 치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물론 이제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겠지만 먹다가 호전이 됐어요. 그럼 충분히 약물은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아니요, 약은 평생 드셔야 됩니다. 예? 진짜요? 말초 동맥 질환 아까 말씀드렸죠. 예. 노화에 의한 가정이고 네. 이미 말초 동맥 질환이 생겼다는 것은 전신 혈관에 동맥 경화가 진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약을 이제 복용함으로써 네. 평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또 그런 거 하면은 이 콜레스테롤이 동맥 경화와 또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맥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동맥 경화와 가장 관련된 것이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이 약을 이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초 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수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야지 이 예방을 할 수 있고 낮춰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 그 나라의 동맥 지질 경화학회에서 이 말초 동맥 질환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네. 현재 콜레스테롤 수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량의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도 기저치의 50% 이상을 낮추라고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약은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스피린을 먹으면 예방이 되냐라고 묻고 계시는데 네. 사실 아스피린은 출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 목적으로는 저희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초 동맥 질환이 생긴 분들에 한해서는 다른 심대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아스피린을 같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이랑 동맥 경화증이랑 연관이 좀 있으니까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영양제도 시중에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뭐 오메가3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예, 많은 환자분들이 폴리코사놀이라든지 요즘 뭐 방송에서 또 많이 나오는 RTG 오메가 네. 이런 것들을 먹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연구에 의하면 이런 오메가3나 그 폴리코사놀을 복용했을 때 말초 동맥 질환을 낮춰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사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음식물 골고루 섭취하시면 음식물에 그런 성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네. 그런 약을 다 드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 예. 사주면 먹고 안 사주면은 있는 걸 굳이 버릴 필요는 없으니까 드셔도 되지만 예. 예, 열심히 잘 챙겨 드시고요. 네. 네, 오늘 말초 동맥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 증상이 다리 저림이나 근육통 등 다리가 불편할 때 생기는 증상하고 비슷해서 우리가 감별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 만큼 올바른 진단을 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말초 동맥 질환은 동맥 경화에 생기고 동맥 경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우리가 이 병을 잘 알고 또 관리를 하고 적절한 운동, 식이 조절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말초 동맥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또 증상 없이 건강하게 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초동맥 질환도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하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강상욱 순환기내과 전문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